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한 달 동안 새롭게 발견된 화학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2023년 8월 화학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아주 짜릿합니다. 고리형 샌드위치 유기금속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유기금속 화합물이라 함은 금속 원자나 이온에 탄소가 화학 결합을 통해 직접 연결된 형태로 이루어진 물질의 종류를 말합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의 교집합으로 볼 수도 있겠죠. 다양한 화학 반응의 촉매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대 화학에서는 특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가지 형태의 화학 결합 물질들이 대표적이었지만 에른스트 오토 피셔와 제프리 윌킨슨이 샌드위치 화합물이라 구분되는 물질을 합성해 1973년 노벨 화학상을 받으며 종류가 확장됩니다. 철이 중앙에 있고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이 위아래에 햄버거처럼 덮은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샌드위치 화합물로 페로센이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후로 금속이나 화학 분자의 종류를 바꿔가며 다양한 메탈로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방향적 고리 구조와 일반적인 결합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물질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를 만들어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층 더 연결된 형태의 샌드위치 유기금속 화합물 역시 등장했습니다. 그 이상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이금속으로 만들기가 어려웠는지 새롭게 보고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고리 형태를 갖는 샌드위치 유기금속 화합물이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8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고리를 이용했으며 금속으로는 사마륨이나 유로듐, 이터듐과 같은 란탄족 원소들을 사용했습니다. 스트론튬을 넣기도 했습니다. 계산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샌드위치 구조가 만들어지며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원형을 이루며 가장 안정한 화합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지 쉽게 떠오르지 않지만 크라운 에터나 카테네인과 같은 고리형 분자들이 다른 물질을 잡아채는 감옥처럼 사용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페로센이나 플로렌 등이 태양광 발전이나 전기화학 촉매에 사용되는 것처럼 이 역시 여러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니켈, 정확히는 니켈 수소화물을 이용해 효율적인 베타락탐 합성법이 새롭게 보고되었습니다. 베타락탐은 질소가 포함된 고리와 그 옆에 산소 이중결합을 갖는 사각 고리 분자를 의미합니다. 페니실린을 구성하며 항생 효과를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화학 구조입니다. 베타락탐 구조를 갖는 물질은 공통적으로 항생제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성법이 계속해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우딩거 합성법이 사용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바로 의약 분자를 합성하기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알킨과 금속 수소화물 촉매를 사용해 베타락탐이 아닌 다른 구조들을 만드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연구진에 의해 보고된 방식은 니켈 수소화물을 촉매로 사용해 알킨 다이옥사졸론을 활용 높은 위치 선택성을 갖는 베타락탐 구조 합성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페니실린을 비롯한 카이랄 베타락탐의 거울상 선택적 합성은 카이랄 리간드를 활용해서 가능해졌습니다. 핵심만 소개하자면 이 방식은 즉각적으로 기존의 약물 합성에 도입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팀은 몇몇 의약 분자와 천연물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간단한 합성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니켈 수소화물은 다른 고가의 귀금속 촉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물질이기도 하며 간략화된 방식은 시작 원료 물질에 비해 700배 이상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결과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비극이자 거대한 사건으로 폼페이 최후의 날은 언제나 순위에 꼽힙니다. 폼페이는 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로 근접한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인해 하나의 도시가 하룻밤 사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원인은 물론 화산 폭발이지만 이로 인해 어떻게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 과정과 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산재나 용암, 독성가스 등에 의해 사람은 목숨을 잃겠지만 석회화되어 남아있는 사체로부터 더 기묘한 과정들에 대한 추론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했던 것은 화산재가 각 구조물의 입구를 막았고 내부 공기 온도가 장작 오븐보다도 더 높은 약 400도까지 상승했을 것이기에 이로 인한 고열 사망입니다. 실제로 흔적을 해석할 때 열 노출이나 질식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 모두가 빠르게 사망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추측됩니다.
적당한 고온은 뼈대를 태우지 않고 구웠을 것이고 말입니다. 조금 더 섬뜩한 증거로는 인간 뇌에서 발현되는 효소의 화학적 특징을 포함하는 유리질의 검은 물질이 발견되었었습니다. 이 검은 물질이 사람의 녹은 뇌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잔여물이며 냉각 후 단단한 유리로 굳어진 것이라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연구자들은 폼페이 피해자는 뜨거운 가스가 연소되면서 체액이 기화되어 즉시 사망했으리라는 기존의 내용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연구 접근법으로 뼈와 석고의 원소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비침습적 X선 형광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폼페이에서 출토된 7개의 사체 석고 모형을 조사했습니다. 만약 체액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정도로 뜨거운 가스로 가득했다면 의복도 타거나 손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없었죠. 희생자들이 낮은 온도에 화쇄류 흐름 동안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폭발의 두 번째 단계 초기에 화산재층 아래에 묻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됩니다. 죽은 후에야 더 높은 온도의 가스와 용암이 시체 위로 흘러 재를 가열하고 피해자의 옷과 살을 태워 그을린 뼈와 인간 모양의 흔적을 남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비극의 상세한 과정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연재해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사고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한 소식은 전기 생합성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양한 발전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에너지인 전기를 이용해 생명체 에너지원인 ATP를 합성해 적용하는 독특한 방식이죠. 아데노신 3인산은 간략히 ATP로 줄여 표현되며 근육의 움직임이나 세포의 물질 수송, 효소의 작용 등 인체 모든 중요 반응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세포와 생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유용한 저장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생명체가 ATP를 만드는 과정은 상세히 연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에너지원을 이용해 에너지의 형태를 변화시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ATP를 생성하려는 시도는 크게 없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물질이며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해 따로 투여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자연과 생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을 만들어냈으며 여기서 생성되는 ATP는 실제 생반응으로 의약품이나 유용한 생분자를 만들기 위한 바이오 공장이 구체화되면 가장 편리하고 직접적인 에너지원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연구자들은 4개의 효소가 전기를 활용하여 시약으로 추가된 ADP를 ATP로 바꾸는 AAA 사이클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극에서 전자쌍을 잡아 프로피온산을 변환시키며 효소가 이를 ATP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 방식이 의미 있음은 실제 생명 반응에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데 사용 가능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AAA 사이클을 통해 전기화학적으로 만들어진 ATP를 바로 무세포 환경에서 DNA를 RNA로 전환시킨 후 또 단백질로 변환시키는 전사와 해독 과정에 사용했습니다. 단백질 합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당연합니다. 물론 아직 장기간 구동은 어려운 초기 연구에서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방법을 찾아 새로운 기술로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8월 화학 뉴스였습니다.